그래서 이 그림에 이제 제가 적당한 것을 보여드렸는데, 이 자기 몸을 거울에 비춰보고, 아,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뭐 남자가 된다는 공상을 하든지 상상을 해보든지, 흔히들 우리가 이제 이 자기가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에 관한 환상을 많이 갖습니다. 이제 내 몸이 바뀌는 거, 이걸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메타모르포시스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한 신화들이 많죠. 갑자기 인간이 새로 변한다거나, 어떤 여자가 올리브 나무로 변한다거나, 이런, 왜 그렇게 변하는 이유는 그 당시 상황이 하도 스트레스가 많고 싫기 때문에 자기 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폴로가 다프네라는 여자를 쫓아가니까 여자가 도망가다가 신에게 빌죠. 이렇게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랬더니 올리브 나무로 변하죠. 그게 이제 메타모르포시스인데,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은 이 몸이 다르게 됐으면 하는 그런 환상이라는 것이 항상 있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일종의 말하자면 망상적 수준으로 돼가지고 바뀌었다. 아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눈으로 자기가 보면서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이제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학에서는 이런 생각을 일종의 노이로제로 보았어요. 노이로제. 요즘에 이 노이로제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데, 의학에서는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민간에서는 신경성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성 장애, 불안, 우울, 무슨 강박증, 히스테리 이런 게 이제 노이로제에 해당합니다. 이 병명은 강박 장애, 전환 장애, 불안 장애, 우울 장애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우울 노이로제, 불안 노이로제, 히스테리 노이로제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생기느냐 하면 트랜스젠더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이라고 봐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억이 없고 무의식화되어 있죠. 무의식화된 어린 시절의 갈등이 이제 현재의 노이로제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릴 때 트라우마는 주로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결국은 부모와의 관계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해피하지 않으면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아버지가 야단을 많이 친다거나 때린다거나, 엄마가 안아주지 않는다거나, 밥을 주지 않는다거나, 아버지 어머니가 아예 없거나 계셔도 예를 들면 우울증이 심해서 아이를 돌보지 않거나, 그러면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이제 이렇게 장애가 되죠. 애착이 끊어지면 어린아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여러분이 아이가 무슨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냐 하지만 어린아이가 부모와 떨어질 때 막 울고불고 하는 걸 보면 아주 애가 일종의 공황 상태에 빠진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게 공황이란 뭔가 하면 죽음의 두려움이거든, 결국은요. 그래서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이가 이제 우리가 흔히들 장기간 입원해 있는 무슨 버려진 아이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은 간호사가 아무리 우유를 줘도 이제 먹지 않아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제 안아서 이제 먹이는데, 이제 이런 것이 애착관계 형성에 실패가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는 부모가 안 계실까? 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까? 버림받은 느낌. 버림받은 느낌이 들면 분노를 느끼고, 그리고 이제 반항하다가 이제 디태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멀어져 갑니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우울증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바뀌면 되죠. 예를 들면 부모가 사랑하는 아이로 바뀌면 된다. 예를 들면 이제 부모가 아들과 딸을 차별하면 딸들은 내가 아들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자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트랜스젠더가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정신적 또 부모의 관계는 일종의 가정이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경험이 됩니다. 이 사회에서 경험한 것이, 가정에서 경험한 것이 사회로 나와서 재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상처가 더 나죠? 그러면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내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되었으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남자가 되었으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한 이론을 이제 역동 이론이라고 합니다. 역동이란 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이, 소원들,
욕망들이 충돌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우세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인간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다이나믹 세오리입니다. 이게 이제 넓게 말하면 뉴턴의 역학 법칙을 이제 심리학에 응용한 거예요. 작용, 반작용, 관성. 관성은 그냥 고집피우고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는 게 관성이고, 작용, 반작용은 누가 이렇게 트라우마를 주면 거기에 대해 반응해서 이제 반발하거나 뭐 복종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미운 마음이 있는데 그걸 표현하다가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니까 미운 마음을 감추고 오히려 더 공손하게 대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에 우리가 그걸 반작용이라 그래요. 리액션 포메이션. 이런 심리 상태를 이제 말하자면 설명하는 이론인데, 말하자면 그 뉴턴의 역학 법칙을 이제 응용한 것이죠. 그래서 역동 이론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그 기초가 되는 이론이 정신분석입니다. 정신분석이 이제 역동 이론으로 이제 말하자면 좀 분화했고 발전했고요.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마더 차일드 릴레이션십, 어머니와 아기와의 관계. 왜냐하면 어린애가 처음에 세상에 태어나면, 물론 뱃속에 있을 때는 뭐 교감이 있다고 그러지만, 태어나서 맨 처음 경험하는 환경, 사회가 결국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품이 그 아이가 처음 경험하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 환경이, 어머니의 품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또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그러면 이거 행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젖을 먹고. 그러니까 인생의 첫 경험이 구강기란 말입니다. 구강기의 어머니와의 경험이 그 아이의 세상에 대한 첫 임프레션, 인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따뜻하게 마더링, 케어를 하면 아이는 이 세상은 평화롭고 따뜻하고 나를 위하는 세상이다 하고 세상을 믿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지 못하면 세상을 불신하게 된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에릭슨이라는 정신분석가의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영향이 아주 결정적이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모든 노이로제의 출발점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관계가 좋으면, 젖을 잘 먹일 수 있다면, 말하자면 대소변 가리기도 잘하고, 또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 들어가고 사춘기가 되고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 경험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이 이렇게 이제 정신분석에서 어머니 영향에 대해서 어릴 때 경험이 이제 핵심적인 이론의 이론으로 지금 이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걸 차일드후드 익스페리언스라는 말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노이로제를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이게 역동적인 이제 말하자면 그림인데, 이 사람이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트라우마를 받거나 특히 섹스에서는 성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위기에 처하면 얘가 싸우느냐 도망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반응을 갖게 되죠. 싸우려고 마음먹는 경우는 분노의 감정이 이렇게 나오고, 도망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와 공포가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갖고 살기에는 불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방어하고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노이로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트라우마를 얼마나 예민하게 생각하는가, 센시티브니스, 예민성, 이런 것은 성격이고, 성격은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소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나이에 따라서 싸울 것인가 도망할 것인가가 많이 달라지죠. 어릴 때는 도망을 주로 생각하지만 나이 들면 싸우려고 들죠. 남녀 차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종 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 모르겠어요. 이제 아프리카는 뭐 공격적이고, 한국 사람은 착하다, 이런 인종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의 기질, 얼마나 예민하냐, 순종적이냐, 반항적이냐, 모험적이냐 하는 건 다 기질이 택하는데, 이런 기질은 이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바가 다소 있어요. 다소.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과거 경험, 어릴 때 경험이 그걸 결정합니다.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으면 커서도 아주 예민해요. 저 사람이 또 왜 나한테 저러지?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믿지를 못하죠. 그러면 예민해져가지고 막 그냥 별일이 아닌데 싸우거나 그냥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병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걸 잘 통제하거나 또 승화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직업 활동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 방어되면 말하자면 병적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온갖 정신신경증이 노려지죠. 사이코뉴로시스. 사이코뉴로시스가 생기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중에 이제 성장애도 포함되고 성장애는 성기능장애, 성진환장애, 이 동성애고 성정체성장애 이게 이제 트랜스젠더고 성도착증 이렇게 생긴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트랜스젠더에서 또 새로운 개념, 젠더 퀴어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